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이제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같이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목적이 나와 있는데, 자, 목적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안전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나오고 있는 용어의 정의들을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위험물. 자, 위험물의 정의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위험물의 정의. 자, 위험물의 정의입니다. 자,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자, 무엇으로 정하는 거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위험물의 정의예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그래서 요 괄호 안에 나오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인화성이라는 용어, 요거 빈칸 채우기로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령, 이것도 빈칸에 채워주는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요 용어들을 위주로 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정수량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보면서 지정수량이라는 말을 많이 보실 건데, 자, 지정수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자,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지정수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저의 기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정수량, 그러니까 위험성을 고려해서 수량을 정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조소는 뭐냐? 제조소는 말 그대로 제조하는 거예요. 뭘 제조하냐? 위험물을 제조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제조소라고 합니다. 자, 저장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위험물을 저장하는 곳을 말하겠죠.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 저장소. 그 다음에 취급소는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그죠?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취급소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제조소 그리고 저장소, 취급소를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 제조소 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이실 거예요. 제조소 등이라고 하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나올 거예요. 제조소 등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라는 거. 이거 좀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는 물품이 있어요. 제외하는 대상.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에 대한 적용 제외 대상. 어떤 것이 있냐면, 자, 항공기가 있고요. 그 다음 선박, 그 다음 철도 및 궤도. 요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는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에 대한 적용 제외 대상이니까 요 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정 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대한 사항인데, 자, 지정 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한다?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기준은 바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는 것. 이거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먼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제조소에서 저장소에서만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왜?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장소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로 지정받은 장소에서만 바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제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떠한 경우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지정 수량, 그러니까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냐? 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90일 이내입니다. 90일. 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이거 90일 이내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군부대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 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주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주소 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술 기준은 무엇으로 정한다? 그렇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자,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 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얼마 이상일 때, 이거 기억하세요? 얼마 이상일 때? 1 이상인 경우.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위험물이 있고요. 자, B라는 위험물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두 개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위험물의 수량을 자, 지정 수량으로 나눕니다. 지정 수량으로. 그 다음에 B라는 위험물도 마찬가지로 지정 수량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B 위험물의 수량을 지정된 수량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이거를 합했을 때 이 값이 1 이상일 때, 1 이상인 경우에 그때 이것을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1 이상, 요 값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 값을. 1 이상. 그래서 자, 이 수의 합계가 1 이상일 경우에 그것을 이제 이 위험물을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라는 것. 이 값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이라는 값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자, 이제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보세요. 자,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자, 누구의 허가를 받는다? 그렇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제조소 등을 설치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똑같다. 그래서 변경할 때도 누구한테 허가 받는다고요? 그때도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는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에 며칠 전까지,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날에 1일 전까지, 네,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며칠 전까지 한다고요? 변경하고자 하는 날에 1일 전까지입니다.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용도 중요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당해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 여기서 보시면 허가를 받고 이제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냐? 주택의 난방시설인데
자,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입니다. 이것도 오답으로 나올 수 있겠죠.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고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이런 거죠. 그리고 농해용,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여기 이거 중요합니다. 20배 이하의 저장소. 요 20배 이하도 오답으로 나올 수 있겠죠. 뭐 10배 이하라든지 30배 이하라든지 자, 얼마냐? 20배 이하입니다. 그래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탱크 안전 성능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탱크 안전 성능 검사. 그러니까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 탱크의 안전 성능을 검사하는 건데, 자, 내용을 보시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위험물 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설치 또는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 탱크의 설치 또는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공사를 하는 때에는 자 보시면 완공 검사를 받기 전에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 안전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완공 검사를 받기 전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뭘 받는다고요? 탱크 안전 성능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암기할 게 뭐냐? 바로 탱크 안전 성능 검사를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걸 암기하셔야 되겠죠. 바로 시도지사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탱크 안전 성능 검사의 내용입니다. 탱크 안전 성능 검사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탱크 안전 성능 검사의 실시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이건 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셔야겠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잘 구분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완공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완공 검사, 그러니까 제조소 등을 뭐 설치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완공 검사를 받는 거죠. 자,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 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당의 제조소 등마다 자, 누가 행하는? 시도지사가 행하는 완공 검사를 받아 규정에 따른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뭘 암기해야 돼요? 완공 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시도지사라는 거죠.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완공 검사 실시자 누구라고요? 시도지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완공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 등의 일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의 제조소 등의 일부에 대해서 완공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위 승계입니다. 지위를 이제 넘길 수가 있는데, 자,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암기해야 되겠죠? 자, 며칠 이내에 신고한다고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누구에게 신고한다고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고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제조소 등의 폐지입니다. 폐지, 없애는 거죠. 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당의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14일 이내에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 여기도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암기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자, 폐지, 용도 폐지는 며칠 이내에 한다고요?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신고한다고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고요. 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조소 등 설치 허가의 취소와 사용 정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관련 내용 보실게요. 자, 시도지사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허가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제조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떠한 경우에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를 할 수가 있냐? 자,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죠. 자, 완공 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꼭 완공 검사를 받고 난 후에 그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이따 할 거예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정기 점검하지 아니한 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이 정도에 대해서 바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사용 정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과징금의 처분입니다. 과징금. 자, 과징금을 처분하는 자가 누구냐?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처분합니다. 자, 앞에서 했지만 지금 위험물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누가 지금 관할하고 있어요? 전부 다 시도지사가 관할하고 있죠? 그래서 뭐 신고를 등록한다, 뭐 신고한다, 허가받는다, 전부 다 시도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물에 관련돼서는. 자, 시도지사는 제조소 등 설치 허가의 취소와 사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조소 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아니면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 정지 처분의 가름에서 얼마 이하예요?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용 정지 처분을 대신해서 이렇게 과징금을 납부하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용 정지 처분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이거에 한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2억 원 이하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별,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험물 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제조소 등의 관계인입니다.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규정에 따른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누가 한다고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자,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 시설 유지 관리의 상황이 규정에 따른 기술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수리, 개조 또는 이전을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시도지사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명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위험물 안전 관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특정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에는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했었죠. 근데 이제 위험물 제조소 등 같은 경우는 누구를 선임해야 되냐? 위험물 안전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위험물 안전 관리자예요. 자, 보세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소 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자 보시면 위험물 안전 관리자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때 위험물 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그 위험물 안전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험물 안전 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다시 위험물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선임 기간이 30일 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신고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기억하면 되겠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거는 며칠 이내에, 신고하는 거는 며칠 이내에 한다?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누구한테 신고한다고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한다는 사항.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그러니까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 취득자 또는 위험물 안전에 관한 기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뭐로?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그 잠깐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 얼마? 30일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30일까지만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30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30일. 그래서 이게 오답으로 어떤 경우가 나왔었냐면은 이게 30일인데 뭐 3개월. 3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오답이죠.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볼게요. 제조소 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무엇으로 정한다? 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네, 이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실게요. 자, 탱크 안전 성능 시험자의 등록에 대한 사항입니다. 탱크 안전 성능 시험자의 등록이에요. 자, 어떤 내용을 보시냐면, 자, 일단 두 번째 내용 볼게요. 탱크 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누구에게 등록해야 된다? 네,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요. 그 다음 탱크 시험자로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날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30일 이내에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다라는 사항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도 쭉 보시면 돼요. 네, 시험에 이제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니까 나머지 내용 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예방 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방 규정.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 등의 화재 예방과 화재 등 재해 발생 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 규정을 정하여,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보세요. 해당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언제라고요?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방 규정을 정할 때는 제조소 등을 사용하기 시작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고요. 그 예방 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항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 점검 및 정기 검사에 대한 사항인데 여기 세 번째 내용을 볼게요. 자, 정기 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예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해당 제조소 등이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받아야 되는 거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체 소방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으로서 여기 보세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몇 류 위험물이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제4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이거나 5개 탱크 저장소에서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50만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뭘 설치한다? 자체 소방대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언제 설치한다고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얼마라고요?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걸 기억을 하시냐면은
제4류 위험물이라는 것과 그리고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이라는 이 값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체 소방대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나머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